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신승식 자산관리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가 되게 짧네요. 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 궁금했던 게 네.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라니까 네. 서울대 경제학과는 경영학을 배우는 네네. 건지 경제학을 배우는 건지 뭘 배우나 네네. 되게 궁금해서 여쭤봐야지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예. 이 질문을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 소개팅 때부터 늘 듣던 얘기인데 네. 경제, 경영 단어가 똑같으니까 여자분들이 그렇죠. 되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네. 경영은 말 그대로 가게나 기업을 운영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고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실질적인 걸 배우는 거고 네. 경제는 우리 삶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의 흐름. 네, 좀 이론적인 거죠.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고 나라 간의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고 그래서 경영학과들은 나온 사람들은 취직을 주로 하는 거고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은 취업보다는 좀 공무원, 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좀 큰 틀 취업을 해도 기획 일을 주로 하려고 해요. 큰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 서울대도 경제학과 따로 있고 경영학과 따로 있죠. 있고 네네. 그러면 경영학과를 나오면 CEO 직원부터 먼저 돼서 그쵸. 운영 창업도 좀 하고 근데 경제학과는 복시 공부를 많이 하죠. 자산관리, 금융의 이런 흐름 또 취업하면 거의 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가고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니까. 돈을 다루는 일. 심지어 경영학과는 이제 상과대학이라고 부르고요. 네. 경제학과는 사회과학대학에 있어요. 철학, 인문학이랑 같은 걸로 치는 거예요. 경제학과는. 네. 네, 완전 달라요. 어려워지고 네, 완전 있어. 달라요. 그래서 네. 심플한 건 다르다 두 개가. 다르다. 애들도 다르다. 애들도 다르다. 그래서 경영학과 분들이 좀 더 멋있고 잘 논다. 경영학과 분들이. 네, 그래서 연애할 때는 경영학과가 좋다. 결혼하기에는 경제학과가 좀 나을 수 있다. 결혼하기에는 경제학과가 착실하다. 돈의 흐름을 잘 아니까. 일반화하시는 일 많고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막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려면 다른 과보다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선호하는 과긴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다 있어가지고. 왜냐면 어쨌든 대학 중에 서울대 가기 힘들잖아. 근데 그 중에도 과가 이제 선호하는 과는 경쟁이 그쵸. 심하잖아요. 경영학과가 더 인기가 원래 좀 더 많죠. 경영학과가? 네, 아무래도 두루두루 쓰이니까. 그렇구나. 네. 부럽다. 그때 모든 대학마다 경제학과가 또 있어요. 경영학과도 있고. 그렇구나. 세고 센 게 경제학과. 그러면은 그런 흐름을 잘 알면 네. 업무적인 자산 관리가 있지만 그쵸. 내 개인의 재산도 네. 관리를 하잖아요. 네. 훨씬 좋나요? 이런. 뭐 제가 경제학과 배울 때는 별로 안 좋아해. 수학을 못 해갖고 이렇게 수학을 잘해야 되는 학문인지 입학하고 알았어요. 그래요? 좀 후회했는데 문과는 원래 수학을 못 하잖아요. 네. 경영학과는 수학을 많이 안 쓰는데 네. 경제학과는 이제 이론적이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과를 잘못 골랐다 생각했는데 네. 졸업하고 나니까 좀 경제가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제신문을 읽을 때 좀 편하다 남들보다. 어려운 말 들었을 때 좀 잘 이해한다. 그래서 보고 나니까 써먹을 때가 좀 그래도 많은 왜 어차피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운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면 돈을 버는 건 다 힘들잖아. 그쵸, 어느 그쵸. 업종이든 간에. 근데 내가 얼마가 있든 간에 똑같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뭐 자산관리나 경제학 가면 그런 걸 더 잘 운용하는 뭐 노하우?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좀 팁? 많이 배우니까 좀 지식이 좀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돈 모아서 부동산 하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안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그 가정교육도 안 받고 뭐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니까 좀 앞으로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식들이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알아두면 좋다. 그러면은 그런 관리에서 개인적으로 어디에 비중을 두세요? 뭐 저는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해야 돈을 번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전세를 너무 많이 옮겨서 집 없는 서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이 되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탐풀이를 하면 되는데 제가 집주인이 되면 우리 세입자는 나와 같은 서름을 안잖아요. 이상한 공식이긴 한데. 그리고 부동산은 어쨌든 간에 저는 돈을 벌지만 제가 돈 번 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예를 들면 뭐 카카오의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카카오 주식으로 돈을 벌면 개인도 좋지만 그 돈이 카카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카카오는 그걸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벌지만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회를 위해서는 이왕이면 주식이 더 좋은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저는 금융인이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요즘은 막 주식이 더 일반 좋아. 네일샵에 오시는 뭐 주부분들이나 그 궁금했어요. 많이 얘기들 하시나요? 주식 얘기를? 요즘에 역시.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웃긴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했어요. 그쵸. 주식은 되게 이렇게 막 뭐 업계 종사자.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든가 펀드 매니저라든가 뭐 자산관리 운영을 한다든가 약간 전문 지식이 있어야 주식을 하고 막 이렇다라는 생각이랑 그쵸.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좀 자본금이 많거나 돈이 많아야. 좀 여윳돈이 네. 많아야지 운영을 하고 네. 관리를 하고 돌리는 거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거든요. 네. 저만 해도. 네. 그냥 뭐 젊은 언니나 가정주부가 와서 관리를 받으면서 주식 얘기를 토론한 적이 없어. 근데 정말 불과 얼마 전부터는 뭐 30대, 40대 아니면 뭐 아직 이제 싱글로 회사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아이들 키우는 주부분들도 네네. 주식 하냐고 나한테도 물어보고 네. 자기 주식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대화의 폭이 좀 바뀐 거예요. 네네.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돼. 그게 되게 신기했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작년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코로나 때로 이제 주식이 폭락하면서 근데 그 전부터 약간 이제 사실 예전에는 증권가에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앱으로 안 하고 객장이라고 하는 증권사에 직접 가서 주식 거래를 해야 아주 되거든요. 옛날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되게 계좌를 오래됐구나. 비대면으로 튼지 한 5, 6년? 아. 네, 몇 년 전만 해도 네. 저 옛날에 고객님들한테 주식하라고 안내 드렸을 때도 네. 가까운 증권회사 가서 네. 계좌는 만드셔야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객장이라고 그러는데 증권회사 지점에 장바구니를 든 아줌마와 스님들이 오시면 네.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요? 다 하니까? 네, 그런 말로 개나 소나 하니까 팔아야 진짜요? 한다. 네, 그런 속설이 있었고 실제로 맞았는데 네. 지금은 좀 달라진 게 네. 그때는 주식에 대한 정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그건 네.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지 정보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정보를 일찍 취득하는 사람이 먼저 주식을 사고 네. 그 다음이 사고 네. 정보를 가장 늦게 취득하는 가정주부와 스님들한테까지 알려지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 얘기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유튜브나 네. 네이버 등을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정보가 막 정보를 돌아다니는 살 거죠. 수 있고 증권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나 그만두신 분들이 무료로 유튜브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네. 네. 상당히 고급 정보를 무료로 마음껏 보니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던 간에 없던 간에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을 해도 약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알면서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낮았어요. 처음에 금리가 낮았을 때는 발빠르게 야 이렇게 은행에 이런 금리 받는 것보다는 주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앞선 사람이 했는 건데 나머지 사람들은 보수적이니까 이러다가 또 금리가 올라가겠지라고 이제 망설였는데 10년 넘게 금리가 안 오르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금리를 이제 안 오르는구나. 그래서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는 네. 근데 이 약간 또 이건 있잖아. 은행에 저축을 하면 네. 이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네, 네. 원금 손실은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주식을 하면 네. 언제든 원금이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안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금리가 어느 정도나가 중요한데 예금 금리가 3% 밑으로 내려오면 정확히 말하면 2% 밑으로 내려오면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주식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백화점에 오픈하자마자 알바를 시켜서라도 샤넬 가방을 사려고 그러잖아요. 샤넬런이라고. 그 이유가 샤넬 가방이 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반대로 이웃나라 일본은 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해요? 일본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물건값이 떨어지는 나라거든요. 오늘 내가 샤넬 가방 사고 싶은 욕구를 한번 참으면 내년에 10% 떨어진 가격으로 가방을 살 수 있어요. 일본은 샤넬 일본은 가방이 그래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나라처럼 많이 오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러니까 소비를 뒤로 미루게 되죠.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에 돈을 넣는데 원금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어딘가에 쓰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샤넬 가방을 사려고 150만 원을 넣어놨어요.
150만 원 너무 작구나. 300을 넣었어요. 그 300을 넣었어요. 죄송해요. 네. 네. 300을 넣었는데 그거를 주식을 하고 싶었으나 이 돈은 난 가방을 사야 되니까 네. 주식하다가 잃어버리면 가방을 못 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 못 받더라도 원금을 안 까먹는다고 넣어놨어요. 은행에다가. 네, 300만 원을. 근데 내년에 샤넬 가방이 32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난 20만 원 모자른 거잖아요. 네. 그럼 못 사. 그렇죠. 이런 걸 경험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은행에 안 두게 돼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사람의 본능에 근데 의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너무 어려워. 왜냐면 은근히 주식이나 코인에 물렸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주식과 그쵸. 코인은 같은 걸까요? 다르죠. 아. 코인은 그냥 투기입니다. 투기. 아. 전 코인 하지만 코인은 투자라고 보긴 힘들어요. 네. 자산관리사님 봤을 때도 주식과 코인은 아예 다르다. 네. 코인은 투기고 네. 주식은 투자다. 투기가 나쁜 거냐? 뭐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알고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 투기. 코인은 잘 모르고 하는 거. 그냥 돈 된다니까 하는 거잖아요. 저도 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인정해요. 투기라고. 네. 투기인들 어때요? 돈 벌면 되지. 투자는 내가 알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주식도 아마 다 알고 하긴 힘들잖아. 너무 어렵던데. 잘 아는 기업을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장 내가 아는 회사, 뭐 삼성전자, 뭐 우량주라고는 아니라 내가 아는 회사, 현대자동차, 포스코 아는 회사 있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LG생활건강, 내가 쓴 화장품이 아모레다, 아모레퍼시픽. 네, 내가 아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아는 회사들도 막 떨어질 때가 있고. 그쵸. 가격은 움직이니까.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실 때 네. 장기 투자? 사실 주식 투자 되게 쉬워요. 방법이 딱 2개가 있어요. 사고 안 파는 거예요. 존니 대표가 하는 거죠. 네, 사요. 네. 사고 안 팔아요. 계속 갖고 있어요. 네, 대신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없어지지 안 망할 않는 회사로 사요. 하고 있다가 언제 파느냐? 돈이 필요하면 파는 거예요. 5, 6년 뒤에 뭐 내가 전셋집을 옮긴다던가 했을 때 내가 꾸준히 사모하는데 주식이 어느새 한 2억이 됐어. 2억 원치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보증금이 필요해. 네. 그럼 반 정도 파는 거죠. 네, 아. 나머지는 갖고 있고. 이거는 튼튼한 회사를 고르면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잘못하고 정반. 있는 거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샀다 팔았다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걔는 선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 아.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증권회사에 펀드 같은 걸 가입하는 거죠. 내가 하기 힘드니까. 펀드도 네. 손실 볼 때가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걔도 주식인데. 손실 그런 보죠. 거예요. 왜냐면 네. 사실 은행에 가면 권장을 해줘요. 네네. 뭐 이렇게 뭐 펀드. 그쵸. 근데 그건 약간 물론 안정적인 네네. 설명을 네. 해주시지만 뭐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데 저는 심한 경우 어디라고 말하지 네. 않겠습니다. 되게 많죠. 손실. 펀드인데 네. 그 손실이 마이너스 85%? 네. 봤어요. 은행에서 네. 추천 주셨는데 많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멘탈이 이렇게 살짝 무너진 적이 네. 있긴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주식은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없어지는 주식도 있잖아요. 근데 왠지 은행은 되게 전문가들이 알아보고 네.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프로들이 지정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정반대죠. 뭐예요? 네, 은행원들은 원장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원장님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자기네 월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요? 원장님이 돈을 번다고 은행원이 월급이 올라가나요? 그쵸. 아니죠. 아니잖아요. 응. 네. 앞에 앉아 계신 원장님이 뭘 하나도 가입해야 자기네가 좋은 거잖아요. 그쵸. 네. 은행원이 펀드를 권하는 이유는 적금보다 펀드를 팔아야 인사고가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원장님이 대출을 하면 제일 좋고요. 네. 진짜? 두 번째는 보험을 들면 제일 좋고요. 은행에서. 세 번째가 펀드. 아. 예금, 적금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네가 도움되니까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걸 더 권장해요? 일단 은행을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은행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버리셔야 돼요. 원래는 보통 은행에 저축을 하는 네. 습관을 들여야 일단 합니다.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죠? 은행은 돈을 버는 주식회사예요. 그쵸. 네.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애들인 거지. 내 돈을 불려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대한 어떤 그 환상과 믿음을 좀 버리셔야 된다.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운영해야 되니까 사실 뭐 요즘 유튜브에 워낙 좋은 게 많아서 네. 주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되게 흔한 회사 삼성전자나 누구만 아는 회사를 사시되 방법이 이제 어떻게 살고 파는지를 좀 배우시면 돼요. 일단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셔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저도 몰라요. 진짜요? 며느리도 몰라요. 네. 그럼 사는데 문제가 만약에 원장님이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 전자를 사는데 그걸 한꺼번에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 낮은지 나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적금 같이 내가 매달 꾸준히 나눠 사는 거예요. 나눠 사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네, 잘 모를 때는 나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친구야. 네. 그러면 그냥 내가 매달 뭐 알바를 해서 얼마 벌었으니까 이만큼씩을 네. 계속 사. 네. 매달 네. 똑같이. 네. 그냥 막말대로 뭐 들듯이. 나는 월급날 전자를 한 주를 사겠다. 요즘 전자 8만 원 주마니까. 그러니까 난 매달 8만 원을 네. 사겠다. 그냥 스파게티 한 3그릇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모으다가 뭐 결혼을 한다거나 네. 이런 내가 운영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최고의 자산 관리다.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다 보면 계좌를 열어보잖아요. 아, 그럼 그쵸. 예를 들면 그 NCJ 유튜브를 봤는데 그 신모시기 하는 사람이 얘기한 대로 전자를 샀더니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기꾼이다. 이러시는데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요. 매월 사는 방식이랑 한꺼번에 주식을 사는 방식은 수익을 내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한꺼번에 주식을 사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8만 원에 사면 무조건 8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매월 사면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매월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20만 원씩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전자가 8만 원이니까 이번 달에는 20만 원으로 8, 26 두 주만 사는 거죠. 네. 그쵸? 근데 다음 달에 7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7, 3, 21, 만 원만 더하면 세 주를 사는 거잖아요. 그쵸. 주라고 쳐요. 네. 그 다음 때 갔더니 오르기는커녕 6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0만 원으로 세 주를 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몇 주를 사는지 개수에 집중하셔요. 그래서 아. 예를 들면 그렇게 내가 시킨 대로 꾸준히 샀더니 1년 뒤에 전자가 만약에 20주가 됐고 근데 제가 쉽게 그냥 샤넬 가방을 얘기해 줄게요. 네. 샤넬 가방을 매월 샀는데 가방 하나를 내가 꾸준히 샀더니 개당 평균 산 가격이 예를 들면 25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팔리는 가격이 300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개당 50만 원의 마진을 본 거거든요. 하지만 이해가 가시는지 저 이해 가요. 개별 단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쌀 때도 사고 그쵸. 비쌀 때도 사고 네. 그냥 내가 정한 그 금액을 매달 정말 어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네. 10년 일정하게 사들여서 개수로 네. 승부를 거는 근데 거예요. 왜 18년이냐면 자꾸 수익률을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살 때는 수익률을 봐야 돼요. 근데 매월 살 때는 개수를 보셔야 돼요. 내가 몇 주를 사고 있는. 예를 들어 난 삼성전자를 10년 안에 몇 주를 사겠다. 그러면 그 개수를 모으신 데 집중하시면 언젠가는 계좌가 플러스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플러스 있었을 때 내가 돈이 필요하면 몇 주를 파는 거고 계속 또 모으고 그러면 그다지 뭐 그래프나 재무제표를 보지 않아도 내가 주식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네. 저는 만약에 난 재무제표 공부할 시간에 내 본업을 하고 싶고 네.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주식은 좀 하고 싶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다만 이제 업종을 겹치게 하면 안 돼요. 네. 반도체 두 개를 고르기보다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거를 그냥 딱 많이도 말고요. 한두 개를 정한 다음에 매월 월급날 꾸준히 사는 거예요. 대신 금액을 정하는 거죠. 나 50만 원치를 사겠다. 저 지금 되게 뿌듯해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치? 그게 제일 좋아요. 뿌듯해. 틀린 게 그러면 아니었구나.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돼. 적금 들듯이 그냥. 근데 그러다가 작년처럼 갑자기 막 떨어진다. 그러면 있는 평소에 50만 원씩 사던 거를 두 배로 늘리면 돼요. 아, 떨어지면 늘리는 거야. 또. 네, 더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잘못된 말이야.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손실 봤다고 손절을 하고 정리를 하는 건 안 좋은 방식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늘려서 개수를 확보해서 장기적인 투자의 알파를 더하는 거죠. 유튜브에 인기 많으신 염승환 이사님이라고 그분이 자주 하시면 저도 100% 공감하는데 여자분들이 원래 쇼핑 좋아하시잖아요. 주식도 쇼핑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생각의 발상을 못 하시는. 예를 들면 샤넬 가방이 50% 세일하면 슬퍼하시나요? 카드 빚을 내더라도 사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사고 있는 전자 주식이 폭락하면 슬퍼할 게 아니라 더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시고 더 사시면 되는 거죠.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 근데 우리가 듣보잡인 브랜드는 50% 세일한다고 안 사잖아요. 샤넬이나 구찌가 돼야 사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내가 좋은 기업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떨어진다. 근데 그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같은 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경제 환경에 대해 그런 거니까. 그러면 나에게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하고 평소에 50만 원 하던 거 두 배로 늘려서 100만 원으로 사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건으로 보십시오. 물건. 주식을 자꾸 컬렉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 모은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일반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뭘 사세요? 저는 오늘도 전자를 팔았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저도 재무제표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문가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좀만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좀 더 밖으로 나가고 활동을 하면 집에만 있으면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다가 밖에 나가면 그래도 립스틱도 바르고 마스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색조가 팔리니까 화장품 회사 매출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야금야금 사놓는 거예요. 언젠가로 오를 때를 대비해서 뭐 그렇게 접근하는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제 친구 중에는 10년 내내 하나의 주식만 갖고 돈을 버는 친구가 있어요. 하림이라고. 할인? 네. 아. 늦은 봄에 복날이 되기 전에, 복날이면 당 많이 팔리니까 할인 주식을 막 사요. 복날 팔아요? 네, 복날 되면 올라가니까 그때 팔아요. 걔는 1년에 딱 한 번 거래해요. 그렇게. 아 정말? 아 그런 다양한 방법이 네. 있네요. 돈 벌어요. 아. 나머지 기간에 주식 안 해요.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아 그냥 복날만 사업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이른 봄에 사갖고 똑똑하신 복날 되면 분이네. 팔아요. 네. 괜찮다. 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분도 경제학과예요? 아, 그분은 그냥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아 진짜? 네. 되게 센스 있다.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왜냐면 매년 복날은 오고 매년 닭은 먹으니까. 그러네. 그럼 네. 걔는 매년 그 시즌에 한 번 뜰 거니까. 네, 그리고 조르덕감 되면 폭락한 할인을 또 사요. 언젠가는 닭이 또 팔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그러네요. 네. 가까이에 있었네. 네, 왜냐면 걔가 닭을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을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심지어 제 아들한테 주식 가르쳤더니 네. 초등학생도 자녀들한테 가르치면 되게 좋아요. 초등학생도 그런 센스는 있어요. 제 아들도 4월 달이 되면은 요 주식을 사요. 어린이날 대비해서 손오공이라는 주식을 사요. 아 진짜요? 네, 장난감 많이 팔리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어릴 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주식이 너무나 머나먼 나라의 얘기고 너무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주식을 다 하나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두렵고 그럼요.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것만 같고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실 어릴 때부터 진행을 그럼요. 했으면 그냥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습관처럼 내가 보니까 사실 뭐 10,000원짜리 주식도 있고 1,000원짜리 주식도 있고 그럼요. 뭐 천차만별인데 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큰 돈을 잃지 않아서 그래서 공부같이 접했다면 얘가 전혀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요즘에. 네. 그리고 일단 가르치면 애들이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돈에 대한 감각이 흐름을 빨리 돈 버는 건 좋아하고 돈 잃는 건 싫잖아요. 그쵸. 이러지 않은 인간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주 빨리 흡수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팔아요. 손오공을 샀다가. 똑똑하다. 그거는 그냥 가르치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많이 못 벌어도 초등학생 왜냐면 자기 계좌에 돈이 불어나니까. 아이들한테 주식 계좌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네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뭐 학부모들이 있으면 딴 거 하지 마시고 네. 애들 손을 붙잡고 은행에 가서 네. 계좌를 무조건 만들어 주셔. 그러거든요. 나는 애들한테 뭐 증여할 돈이 없다. 네. 거창한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날에 이제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가 보관할게라고 가져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 돈을 맞죠? 정말로 보관하는 엄마도 있고 아. 본인이 쓰는 엄마들도 있는데 네. 보관한다고 해도 그냥 은행에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그냥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한 전자를 사는 거죠. 언젠가는 오르겠죠. 되게 흐뭇해요. 내가 생각한 게 아주 틀리지 않았구나. 그럼요. 상식적으로 막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돈을 뭐 경제학과 교수들이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게 병이라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설인데요. 증권가에는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지나치게 많은 걸 고려하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네, 주식은 되게 간단한 거. 교수들이 잘 수익률이 안 좋아요. 요즘은 그래서 확실히 유튜브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무대뽀로 투자하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친구가 좋은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샀다. 그리고 주식을 하는 순간에 아마 경험하시겠지만 이상한 카톡창이나 문자가 많이 와요. 맞아요. 네, 때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좋은 정보라면 공짜로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지가 하지. 네,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좋은 땅이 있다는 부동산 전화. 그렇게 좋으면 지가 사지. 왜 저에게 그걸 권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좋으면 지가 사지. 왜 나한테 권하냐고요. 핵심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삼성전자만 사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좀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그럼 현대차 사면 됩니다. 삼성과 현대, 양대 재벌이잖아요. 뭐 안 망하잖아요, 두 회사는. 진짜 안전한 주식이 좋다. 뭐 전기는 안 쓸 리가 없잖아요. 한국전력. 철은 안 쓸 리가 없잖아요. 뭐 포스코.
나는 근데 너무 화장품이 좋다. 마모레 포시필 이런 거 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해줄게. 수익률을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본능적으로 수익을 봐요. 내가 마이너스 얼마 조금 올라가면 썼어. 팔고 네. 올라가면 팔고. 네.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네. 돈을 벌고자 함인 거예요. 그죠? 네. 무슨 말이냐면 원장님은 10% 수익이 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해. 나는 2천만 원을 투자해. 2천만 원에 1%면 20만 원. 100만 원은 10%면 10만 원. 제가 더 많이 벌어. 그렇죠. 네, 수익금이 중요해요. 결국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해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몇 프로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나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방에 100만 원을 넣거나 한 방에 500만 원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은 수익이 나봐야 거기서 나는 건데 네. 내가 그냥 매달 10만 원씩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금액이 쭉 커지잖아. 모아. 그럼 얘는 계속 복리같이 불어나서 거기서의 수익률로 그때까지 장기를 바라보면서 가는 투자가 맞다. 네, 그리고 종목도 나쁜 게 아니라 뭐 누가 권해줬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우량주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움직임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기업은 막 엄청나게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옆에 친구들은 막 20% 먹었네, 30% 먹었네 그러면 되게 아쉬운 거죠. 나는 왜 철이 엄마는 20% 먹었네. 그럼 투자금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100만 원에 20% 났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원금이 얼마 들어간지가 근데 그런 섹시한 네일 예를 들게요. 만약에 네일 여기 NCJ에서 제품을 10개를 구입하는데 네일 중에 10개 중에 전부 다를 되게 힙하고 개성있고 섹시한 제품을 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한 6, 7개는 무난하고 베이스가 되는 패턴을 사고 계속 꾸준하게 쓰고 네. 어쩌다 한두 개를 약간 파티 겸 힙하게 사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테마가 강한 주식은 예를 들면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속된 말로 물타기라고 그러죠. 더 돈을 넣기가 망설여져요. 예, 왜냐면 얘는 이러다가 골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삼성전자나 현대침은 떨어지면 위에라고 하고 더 투자할 수 있어요. 왜? 안 망할 거니까. 그래서 들어간 돈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들어간 돈이 더 커지면 2%밖에 수익이 안 나도 들어간 돈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얻는 돈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량주를 하라고 말씀해요. 이른바 작주. 테마성 주식은 과감한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이한 가방을 여러 개 안 사듯이. 그치, 언제 망할지 모르는 데다가 30년을 장기로 바라보시면 네. 그래서 여자분들의 장롱에 그렇게 까만 가방이 많은 거잖아요. 아니 하나 더 사면 분명히 나는 가방에 까만 게 있으니까 다른 컬러를 사고 싶지만 이 브랜드가 처음이면 예를 들어 내가 프라다 가방이 3개 있는데 셀린느가 처음이야. 그러면은 아주 독특한 셀린을 사지 않아요. 그 셀린의 시그니처거나 아주 무난한 아이템을 산단 말이에요. 잘하시네. 예,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 왜냐면 너무 특이한 가방은 1년에 몇 번 못 들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활용할 수가 없어. 그럼요. 내가 근데 약간 그쵸. 베이직하면 블랙이어도 어느 브랜드냐에 따라서 얘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블랙은 이 브랜드의 대표 디자인이다 그러면은 약간 웬만한 모임에 좀 자주 만약에 들 일이 있다면 활용을 많이 해서 내가 알차게 쓴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같은 까만 가방에는 불구하고 로고가 다르니까 또 셀린의 까만 가방 사는 거잖아요. 네, 단 내가 샤넬이 20개 있다. 그러면 핑크 에나멜 샤넬 가방 살 수 있죠. 네. 20개 네. 있습니다. 에나멜 루이비통 살 수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량 주식이 많이 있다. 그러면 섹시한 가서 주식 사도 돼요. 그때 가서 이제 등폭락이 있거나 네. 아까 같이 확 떴다 확 내렸다는 이런 투자의 주식을 살 해도 수 돼요. 있는 거지. 네. 근데 내가 그 이전에는 안전하게 그쵸. 내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우선 매입이다. 네. 왜냐면 내가 샀는데 해필이면 주식이 모자라서 고점에 샀어요. 잘못하면. 네. 근데 우량주는 기다리면 돼요. 고점이어도 네. 그냥 시간이 필요할 뿐 결국에는 네. 가니까. 네. 왜냐하면 회사는 발전하니까. 네. 또 다른 뭐 그쵸. 아까 뭐 자율주행이 나왔고 전기차가 나왔듯이 또 다른 걸 개발해내고 네. 또 다른 주가 상승이 되고 또 그게 발전해가니까 네. 회사 자체가 커지니까. 그렇죠. 자기가 본업에 있는 사람들은 네.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재무제표를 밤새우고 공부하느니 그냥 알려진 주식을 사고 그 노력으로 내가 하던 일에 영어학원 다니고 뭐 해서 몸값을 올려서 돈을 더 벌어서 그 주식을 더 사는 게 낫다. 되게 베이직한 투자 방식이네. 아, 네. 그냥 상식적으로 인생을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야, 심플한 주식 어렵지 않아요. 수익률을 신경 쓰기보다는 수익금. 그리고 내가 주식을 샤넬 가방 모으듯이 주식의 개수에 집중하세요. 네, 개수에. 그러니까 몇 개 있다. 몇 주 있다. 자꾸 이렇게 샤넬 가방 모으듯이 이러는데 샤넬 가방 모으기 힘들어요. 그러면 코치 가방 모으듯이 코치 가방을 안 모으잖아요.
아, 그쵸. 그런 소장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아, 그렇긴 하네요. 한 해쯤 돼야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쵸. 열심히 일해야 돼. 한마디에. 그냥 자산 관리 자체도 자산 관리는 자산이 엄청 많아야 자산 관리를 맡기거나 아니면 뭐 내가 자산 관리를 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아, 이게 이 자산 부분이 관리 되게 공부를 한다.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명함을 주면은 아 죄송해요 저는 자산을 관리할 자산이 없어요 막 그러거든요. 네, 돈이 없으면 자산 관리 안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잘해. 스스로 풀어나니까. 네. 그리고 주변에 PB가 많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자산 관리를 맡긴다. 아니면 자산 관리를 할 만한 게 있어야 자산 관리도 궁금하지 이렇게 생각을 정말 했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눈이 뜨이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똑같은 5만 원, 똑같은 50만 원, 똑같은 500만 원, 똑같은 5천만 원을 A, B, C, D, E, F, G 중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융통했느냐에 따라서 한 달 만에 빵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계속 1년 내내 들고만 있느냐 아니면은 1년을 분할해서 깔끔하게 똑같이 n분의 1로 써버리느냐 아니면 이게 1년 후에 더 늘어나 있느냐 이 차이라는 게 언젠가 예전에 없던 이런 마인드가 100억대 부자는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돼요. 100억의 1%가 1억이거든요. 은행이 이자 충분해요. 근데 이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굴려야 되니까 더 열심히 파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AI 로봇 어드바이저가 맞다고 보는 게 현실 세계는 100억을 맡기는 고객과 1억을 맡기는 고객을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쵸. 네, 제가 PB면 원장님이 100억을 맡길 때 제 표정과 1억을 맡길 때 표정이 다르겠죠. 네, 그 인간이죠. 네, 제 고개 숙임의 각도가 다를 것이고 전화 목소리가 다르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신중도가 바뀌는 거구나. X에 따라서. 하지만 AI 로봇 어드바이저는 감정이 없어. 10만 원을 맡기는 고객이나 100억을 맡기는 고객이나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맞네요. 네, 평등에 더 기여한다고. 그러니까 또 걔가 그걸 또 하는 거네. 네, 걔는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에요.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네요. 네, 그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신 분이 결정적인 키가 있는 게 주식을 안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왜 안 했냐면 보세요. 그 옛날에 부자들은 주식 안 했을까요? 저하고 원장님이 부모한테 배운 대로 꼬박꼬박 적금을 들어서 은행에 맡기면 부자들은 거기서 저리로 대출을 해서 주식을 투자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만의 논리가 유튜브 같은 게 발달되면서 일반인에게 알려진 거예요. 봉인된 게 풀린 거라. 안 그랬으면 여전히 우리는 적금을 하게 돼. 그럼 부자들은 열심히 그 돈을 끌어다가 또 주식을 하겠죠. 부자들만이 알고 있던 어떤 노하우나 자산 관리에 이제 알려지고. 그러니까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더 빨리 배우고 깨달을수록 내가 더 그거를 대입해보고 경험해보고 상승할 수 있거나 노하우를 더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제가 부모님 만나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걸 되게 많이 들어요. 나도 어릴 때 아빠한테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러면 그렇게 배웠는데 나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돈 잃어버리면 내가 애한테 주식을 가르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 그 동시대에 살았던 효성, 신세계, 삼성의 식탁에서는 주식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을까요?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태어날 때 주식을 증여해 주니까 네, 이미 하고 있었죠. 하라고 가르쳤겠죠? 주식을 하는데 신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8만 원만 있으면 성년자 살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돈 먹고 돈 먹기가 아니라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100만 원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냥 은행에 있는 거니까 100만 원을 내가 좋아하는 주식에 기업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투자가 투입한다는 자금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 얘가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100만 원. 네,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네, 그 돈이 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잘못된 개념인 게 요행이 돈 넣고 돈 먹는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주식 투자 불러서 아니요 주식은 불러서 되게 일단 내 돈을 소중한 돈을 떼어낼 용기가 필요해. 내가 100만 원을 쓰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소비를 아끼고 주식을 해야 돼. 일단 과감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맡기면 믿어줘야 돼. 이 기업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인내해야 되고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럼 이제 동기들 분들 있잖아. 네. 그래도 보통 동기분들이면 다 이제 대학교 때 같은 경제학과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들은 주로 뭐 광공서에 많이 있죠. 근데 기획 대체로 제조. 이런 경제학이나 이런 흐름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원래 다 했을까요? 하는 친구들이 많죠.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경제학과 나왔다가 주식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향이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할 것이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 그런 걸 건데.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이런 흐름이나 이런 네. 전체적인 금융의 흐름을 배우는 거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항감은 별로 없죠. 이제 그런 분야를 그렇죠. 공부했기 때문에. 네, 공부를 했으니까 개인적인 성향으로 안 하는 걸 뿐. 그 주식은 안 돼 뭐 이런 저항감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되게 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배웠으니까 거부감은 없어요. 저는 어색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되게 지루하지 않나요? 다행입니다. 안 지루하시고.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는 사실 이게 자산 관리도 아까 같이 그냥 그 딱 이 멘트만 들으면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사실은 네. 경제학, 경영학 그러면 그것도 부담스럽고 네. 그리고 자산 관리 자체도 부담스러워서 일단 지루할 것 같고. 네. 근데 또 가끔은 궁금해도 물어볼 때는 없고 그렇죠.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또 이런 건 들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그냥 정말 뭐 유튜브에서 주식 뭐 이렇게 펀드 매니저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약간 전문 용어도 나오고. 네. 막 너 말을 이러니까.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는 왜 이거를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네. 내가 정말 관심 있어서 막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냥 처음 보면 이해를 잘 못해. 네. 막 전문 용어 나오면서 이제 막. 그래서 전문 용어 쓰면 좀 멋있어 보이고 좀 간지나 보이니까. 근데 또 이렇게 오늘 와서 저는 이제 하면서 그냥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네. 심플하게 답해주니까 되게 저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초등학교 설명 들어. 제 말 안 어렵지 않나요? 네, 이해돼요. 이거 저의 가장 큰 장기이자. 네. 아까 말하셨잖아요. 화법은 중요하다. 네. 네, 화법. 왜냐면 제가 초등학생을 교육을 많이 해봐서 그랬어요. 그래요? 이런 교육도 해요? 전 동네에서 우리 애들 동네. 우리 아들 친구들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JA 코리아에서 초등학교를 가봤고. 네. 그래요. 그리고 제 고객들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 많아도 어린이처럼 가르쳐야 돼요. 네. 모르세요. 경제를 안 해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60 먹은 교장 선생님한테 어려운 말 쓴다고 뭐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모른다고 안 해요. 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실천을 못 하시잖아. 네. 그러니까 듣고 나면 공허하잖아요. 고고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쉬운 단어로 네. 당장 실천할 수 있게. 여기 언제 오면 고객들 모아놓고 내일 받으면서 제가 주식 특강 한 마리 되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내일 받으시면서 괜찮네요. 어떻게 살아있는 라이브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산 관리에 대해 물어보면 이제 그런 걸 한번 유튜브로 찍는 거야. 이제 유튜브가 저는 이제 뭐든지 답할 수 있어요. 내일 받으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사야 돼요, 파야 돼요,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줘. 라이브 특강 한번 하고. 좋네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또 해서 구독자 이벤트에서 뭐 댓글 이렇게 해주신 분한테 저하고 뭐 1대1 무료 상담. 뭐 이런 거 한번 해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괜찮네요. 자산 관리 1대1 주식 상담. 주식 상담. 네. 괜찮네. 네. 저희 채널 되게 좋네요. 그럼요. 각 분들이 그럼 저는 오시면 또 한 이제 가지씩 그걸- 약속을 해준 거 아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또 가망 고객이 확보되고 네. 상부상조하면서 괜찮네요. 네. 한번 해보시면 예. 약속하셨으니까. 저 멀지 않으니까. 누가 원하면 제가 여기 1대1 상담 강제 나도 아닌데 이쪽에서 언제든지. 일단 저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저 그런 거 잘해요. 뭐 종목 예를 들면 얼마에 샀는데 평균이 얼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언제까지 갖고 있고 언제 팔아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무료 리딩방이야. 네. 왜냐면 제가 차트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해주는데 왜냐면 100%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면 세상에 투자의 100%는 없다. 네. 근데 그거는 원래 알고 있어. 남의 건 잘해줘요. 제 건 잘 못해도. 원래 그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네. 사람이 욕심이 있어갖고 제 돈은 분명히 제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이때 팔아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요. 욕심이나 더 올라갈 것만 깎게 네. 이런 거. 근데 남의 거는 정확하게 얘기해. 왜냐면 내돈 감정이 아니니까. 안 섞이니까 팔으라고. 네, 네. 잘 들어 맞아. 그러니까 고객들은 제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카톡 보내주거든요. 그럼 쪽집게라고 그러는데 나는 돈을 못 벌어요. 정작 팔라고 그러고 나는 안 팔아. 나 사심의 마음이 들어가. 네, 네. 그래서 원래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돈은 잘 못하는 거예요. 원래. 역시. 네. 코로나 끌리고 만약에 이렇게 오면은 VIP만 보여서 이렇게. 저희 이제 방송에서 말해주셨으니까 이제 낚인 거죠. 혹시 누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 드립니다. 막 이래.